어제 비트코인 가격이 살짝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죠. 이번 주 클래리티 법안 표결이 사실상 무산이 되면서 살짝 지금 반응을 받았는데, 만약에 다음 주 승인이 가능하다고 하면 공화당의 핵조항, 그리고 또 미국 의회가 또 어떻게 돌아갈 건지 그 관련해서 내용을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 일단은 이번 주 클래리티 법안 승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변수가 있지 않는 이상은 힘들고, 왜 그러냐면 현지 시각으로 이제 화요일까지 상정 동의안이라고 하거든요. 클로처라고 이제 60표, 요게 이제 올라와야 되는데 못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60만 2천 달러까지 요거 이제 확정이 되고 나서 떨어졌다가 또 다시 올라왔죠. 그래서 지금 이게 뭔 내용인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뭐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미국 일처리 엄청 늦어요. 여러분들 필리버스터라고 좀 설명을 드리자면, 한국 국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제적의원 과반수가 출석을 하고 과반수가 찬성을 하면 그냥 법안이 통과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다수당이다. 그럼 단독으로 밀어붙일 수가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게 불가능하다. 다수당, 소수당 이렇게 나눠서 소수당 입장에서 야, 다수당이라 그래서 너무 저거 말도 안 되는 법안을 승인하려고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걸고 넘어질 수가 있어. 소수당이. 그래서 필리버스터 발동할게요라고 하면 무조건 뭐 51대 51 해가지고 뭐 통과될 수 없고 무조건 100명 중에 60표 넘어야 된다. 그게 클로처 토론 종결이에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지금 클래리티 법안 승인이 되려면 60표가 필요한데 민주당 측에서 7명이 더 필요하단 말이야. 필리버스터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7표를 받느냐 못 받느냐 지금 그게 관건이죠. 그래서 7표를 던져주려면 트럼프의 윤리조항을 넣어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필리버스터가 작동을 하면서 60표를 지금 못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버스터는 뭐다? 소수당이 다수당을 조금 견제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59명이야. 그리고 소수당이 51명이야. 이러면 법안은 승인이 되는 거죠. 다수당이니까. 한국에서는 이렇게 승인이 된다고. 근데 만약에 미국에서는 소수당이 필리버스터요 하면은 무조건 60표를 투표를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 가지 알아두면 재밌습니다.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라고 1957년도 그 스트롬 서먼드 의원이라고, 이제 이분이 어땠냐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흑인 투표권 보장하는 법안을 막으려고 혼자서 24시간 동안, 24시간 18분 동안 말을 했다고 그래요. 연단에 서가지고. 그때는 필리버스터 할게요 라고 하는 게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시간을 끌었어야 돼. 처음에는 미국 법전을 막 읽기 시작을 하다가 나중에 할 말이 없으니까 막 요리 레시피 막 읽고. 그래서 57년도에 거의 하루 가까이 계속해서 연단에서 서서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게 법이 바뀌면서 소수당이 우리 필리버스터 하겠습니다 얘기하면 60표 무조건 넘어야 된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하기 싫어 얘기하는 거죠. 상원의석이 지금 100석이고 공화당이 53석. 그러니까 나머지 민주당이 47석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민주당에서 7표를 가져와야 되는데 뭐 갤러거, 올스브록스 이 두 분을 가지고 온다 하더라 지금 5표를 못 가져오고 있다. 그래서 1차 클러처 60표, 2차 클러처 60표에서 최종 표결해가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번 주에 안 됐기 때문에 화요일까지 됐었어야 됐거든요. 이게 안 돼서 이번 주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가능성이 지금 좀 많이 낮아졌죠. 그래서 지금 상원 전체가 100석, 공화당 53, 민주당 2명 확보, 그래서 5명 추가로 데려와야 되는데 안 해주는 거라. 중간선거도 있고.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지금 클로처만 각각 2번을 해야 되는데 아직 시작도 못했고, 근데 여러분들 다음 주에 이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전 가능성은 좀 엄청 낮다고 보거든요. 근데 가능성은 열어둬야 되는 거니까. 일단 이제 어떤 가능성이 있냐면, 원래 60표를 얻어야 되죠. 공화당이 이거 승인을 시키려면. 근데 60표를 얻지 않더라도 그냥 표결 한 51표? 공화당에 있는 그냥 의원들 표만 딱 받더라도 승인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다음 주에. 이게 뭘까? 그러니까 필리버스터 소수당이 내민 거, 민주당이 내민 거 완전히 무력화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핵 버튼. 핵조항이에요, 핵조항. 다수당 대표가 얘기를 해서 우리 핵 버튼 누르겠다. 딱 쓰면은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럼 클래리티 법안 다음 주에 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사례가 있거든요. 이 핵 버튼을 눌렀을 때가. 처음에가 언제였냐면 2013년도. 이때는 다수당이 민주당이었어요. 55석이었고 공화당이 45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오바마 정권 때죠. 그래서 오바마가 DC 항소법원에다가 자기네 사람 판사 3명을 넣으려고 그랬어. 근데 공화당 입장에서는 안 돼. 야, 미쳤니? 너네 판사하면 너네가 유리하게 판결 내릴 거 아니야? 그래서 필리버스터 60표 무조건 넘어야 된다. 근데 민주당이 55석이니까 아무리 해도 60석이 안 돼버리죠. 그래서 결국 오바마가 임명한 판사 3명을 어떻게 했을까? 결국엔 통과를 시켰어요. 뭐를 썼냐? 핵 버튼을 눌렀어요. 야, 너네가 필리버스터 써? 오케이, 우리 핵 버튼 누를게. 그러니까 열이 받는 거지, 공화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공화당이 뭐라 그랬냐면, 너네 두고 보자. 맥코넬이라고 그 공화당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다음 대선 때 너네 두고 봐. 똑같이 우리 쓸 거야. 그리고 나서 17년도에 트럼프가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다수당이 공화당을 가져갔고 52석, 그리고 민주당이 48석.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뭐였냐면 트럼프가 닐 고서치를 대법관으로 지명을 했거든요. 근데 2013년도 핵조항에서는 대법관은 제외된다 여거였어요. 이 조항이었는데, 그래서 고서치를 하려면은 임명을 시키려면 60표가 필요했는데 민주당은 당연히 필리버스터 쓰겠죠. 16년도 오바마가 그 메리 갈랜드라고 대법관을 지명을 했거든요. 근데 공화당 측에서 선거 9개월 전이야. 그 이후로 청문회조차도 열지 않고 1년 동안 그냥 공석으로 그냥 백수 신세로 그냥 지내게 해버렸어. 그러면서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되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딱 임명한 고서치를 대법관을 지명을 하는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 열받죠. 그래서 민주당이 너네 60표 넘어야 돼. 필리버스터 작동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 했을까? 오케이, 우리도 13년도에 오바마 정권이 너네가 했던 것처럼 핵조항 할게. 60표 통과 안 되더라도 우리 통과시킬게. 대법관 51표로 인준을 완료시켰어요. 그러니까 13년도에 그 맥코넬 공화당 그 최고위원이 얘기했었던 게 그대로 실현이 돼버렸죠. 그리고 25년도 공화당, 지금 공화당 대표위원이 튠이죠. 트럼프 2기 출범 후에 7개월 동안 민주당이 모든 지명자를 개별 표결로 강제하게끔 설정을 했거든요. 지명자 한 명당 최대 30시간씩 토론할 수 있게끔. 그래서 거의 민주당 그 뭐랄까 임기가 끝날 때까지 공석으로 만들려고, 그러니까 꼼수를 쓰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때도 이제 핵조항을 썼는데 이때도 뭐냐면 인준이었어요. 자, 그러면 13, 17, 25 세 번의 핵조항이 발동이 됐는데 어떤 행동, 어떤 정책을 펼칠 때 핵조항을 썼다? 무용지물 아닌가요? 네, 무용지물이에요. 핵조항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럼 앞으로 이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게, 다음 주에 쿠슈님 클래리티 법안 승인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핵조항 쓸 수 있나요? 그럼 사례를 한번 봐야겠죠. 선례를. 13에도 썼고요. 17년도 썼고요. 25년도 썼어요. 공통점이 뭘까? 인준이에요. 인준. 대법관 아니면 판사 아니면 뭐 정치인 중요한 분들 인준을 할 때 보통 핵 버튼을 씁니다. 세 번 모두 지명자 인준에만 사용을 했어요. 공통점이.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세 번의 사례를 보고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그러면 다음 주 클래리티 법안 승인에 핵 버튼을 쓸 가능성이 높을까 낮을까? 지금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얘기를 하거든요. 압박을 주거든요. 공화당 그 최고위원한테 야, 핵 버튼이 있는데 왜 안 눌러? 핵 버튼 눌러서 승인시켜. 굳이 쟤네들 뭐 7명 설득할 필요 있어?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트럼프 대통령 입장만 들어왔을 때는 핵 버튼을 쓸 수 있겠다 생각이 들죠. 근데 핵 버튼을 쓸 가능성이 낮은 게 뭐냐면, 일단 첫 번째,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가 많아요. 과반수가 싫어해. 콜링스, 뭐 머카우스키, 야, 이거 클래리티 법안 승인하는데 핵 버튼까지는 아니지 않니? 왜 그러냐면 다음에 이제 그 다수당이 바뀔 때 그때 이제 역으로 정권이 휘둘릴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11월 달 중간선거 공화당이 진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때부터는 이제 핵버튼 남발되는 거죠. 그래서 공화당 입장에서도 야, 이거는 좀 우리 보수적으로 가야 된다. 이것 때문에 핵버튼 쓰면 안 된다. 선례가 깨지니까 다음에 민주당도 똑같이 우리가 시작을 하면 민주당도 시작을 한다.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방금 말씀드렸던 입법 전례가 없어요. 역사적으로 13, 17, 25는 인준 때문에 썼거든요. 근데 인준이 아닌 이런 진짜 일반 정책, 지금 미국 정부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정책 중에 여러 가지 정책 중에 한 가지로 따진다 그러면은 그렇게 중요한 정책은 아니에요. 클래리티 법안이 국방수권법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은 중요한 건 아니죠. 그럼 이런 거에다가 전례가 없는데 쓴다? 아, 이거는 보복 리스크가 너무 세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트럼프 압박. 트럼프가 핵버튼 누른다 하는 얘기는 뭔 뜻이에요? 너네 사인 안 해주면 핵버튼 누른다? 그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야, 7명 잘 들어. 지금 우리가 너네한테 이렇게 협상을 하는데 협상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내가 니네들한테 뭘 줄 거야, 선물을. 선물 받고 그냥 승인할래? 기분 좋게? 아니면 너네 선물도 못 받고 그냥 승인시킬까? 협박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 발동 목적은 아니지만 핵조항 쓸게 라면서 회유를 하는 거죠. 민주당 개별 위원들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카드로 쓰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가장 가능성 높은 건 다음 주까지 핵조항이 아니라 민주당 7명을 설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60표 딱 채우는 거. 그게 가장 가능성을 높게 봐야 된다. 핵 버튼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지금 뭐 2명은 설득이 됐다 하니까 뭐 5명 해야기 전에 2명도 어떻게 될지 모르죠 또. 돌아설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은 이번 주는 물 건너갔고요. 다음 주 한 8월 8일 혹은 8월 10일 정도까지는 이제 가능성이 있는데, 가장 높은 시나리오 7명을 설득시키는 거예요. 야, 민주당 너네 자치구에 우리가 뭐 발전해 줄게, 뭐 투자해 줄게, 뭐 넣어 줄게. 그럼 너네가 중간선거에서 뽑힐 수 있게, 그럼 계속 정치생활 이어갈 수 있게 해줄게. 혹은 사과박스를 집으로 보내준다던가. 아니면 너가 좀 뒤숭숭해, 막 돈을 받았어. 뒷돈 받은 거 우리가 눈 감아줄게. 이런 얘기들. 두 번째 뭘까? 8월 휴회, 8월 초부터, 8월 8일인가 10일부터
상원의원들이 휴회에 들어가요. 이제 여름휴가 떠나 비키니 입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야 이거 승인 못하면 휴회 또 떠나지 마. 휴회 연장해. 지금 쉴 때야 연장시키는 거예요. 휴회 연장은 전 가능성 높다고 봐요. 가능성 높은 것까지는 아니지만 가능성 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 예전 역사 사례가 있거든요. 언제 휴회했을까? 1994년도. 그때 당시에 이제 범죄, 뭐 의료보험, 개혁 이런 법안 처리를 위해서 8월 25일까지 연장을 했어요. 거의 한 달 가까이 연장을 한 거죠. 근데 결국에는 의료보험이 실패했어요. 개혁은 실패. 휴회 연장한다 해서 무조건 선고하는 거 아니라는 거. 94년도 의료보험이랑 범죄, 그리고 2018년도 맥코넬 세출 법안이랑 트럼프 지명자 인준을 위해서 8월 휴회를 대부분 취소했어요. 이때도. 그리고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선거운동을 좀 방해하는 전략도 있었고. 자, 그럼 여러분들 봅시다. 94년도랑 18년도 이렇게 두 번 휴회를 연장을 했는데 공통점이 뭐죠? 세출 법안, 의료보험 둘 다 초대형 법안이죠. 진짜 중요한 법안이라는 거예요. 국방비 명목이라던가 아니면 뭐 세출이라던가 아니면 지명 인준이라던가 진짜 중요할 때 휴회를 연장을 시킨다고. 근데 지금 우리가 단독으로 그냥 클래리티 법안 요것만 딱 하려고 휴회를 한다? 가능성은 낮다. 제가 봤을 때는 낮다. 9월달로 밀려도 쉽지 않죠. 9월달 들어가면 이제 휴회고 중간선거 이제 준비해야 되는데 8월 초 중순에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쉽지 않은 거예요. 중간선거 이후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또 가능성 있는 거 여기 있죠. 국방수건법이나 아니면 뭐 재정을 얼마나 받을지 이런 관련된 법안이랑 같이 꼽사리 껴서 예를 들어서 클래리티 법안 승인만 딱 놓고 했을 땐 8월 휴회가 힘들거든요. 근데 클래리티도 있고 국방수건법도 있고 중요한 법안들을 같이 곁다리로 껴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은 가능성은 올라가죠. 시나리오 셋 가능성 제일 낮은 거 핵조항 발동하는 거. 공화당 대표위원이 딱 핵조항 딱 터트리는 거. 그래서 가장 높은 가능성이 있는 거는 민주당 7명 설득, 두 번째 8월 휴회, 그리고 세 번째 요 순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참 속상하다. 요즘 다 코인 투자분들은 뭐 쳐다볼 게 없어. 뭐라도 희망이라도 있어야지 우리가 투자를 하고 막 재미가 있는데 희망이라고 하는 거는 클래리티 법안밖에 없어.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막상 클래리티 법안이 승인이 되더라도 여러분들 좀 두렵지 않아? 무섭지 않아요? 저는 시장을 분석하는 입장에서 보니까 좀 무섭던데 지금은 클래리티 법안이 승인이 안 됐으니까 막연히 기대감이라도 있지. 설레임도 있고. 근데 만약에 승인이 되고 나서 가격이 움직임이 없어.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뭐를 기대할 거예요,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 입만 볼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클래리티 법안이 승인이 안 된 상태로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게 더 나은 건가 생각도 들더라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속상하다. 시장이 좀 어떻게 보면 리바운딩 할 수 있는 이런 내러티브가 생겨야 되는데 그 수많은 내러티브가 있을 수도 있을 건데 클래리티 법안밖에 없으니까 참 답답하죠. 근데 여러분들 그래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SEC 위원장이 좀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을 했죠. 블랙록이나 프랭클린 템플턴도 지지를 표명을 했고 경찰협회 얘네들도 반대였거든요. 근데 얘네들도 찬성으로 전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한테 계속 압박을 넣는 거죠. 만약에 올 중간선거 전에 안 되더라도 클래리티 법안은 승인은 되긴 될 거예요. 막 트럼프 임기 끝날 때까지 미루지는 않을 거야. 왜 그러냐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여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막말로 클래리티 법안이 지금 승인이 안 돼서 중국 시장한테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놓쳐버려. 빼앗긴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역적은 민주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네들도 무조건 정치적인 거나 이런 것도 이슈 때문에 막 계속 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조심스러운 거야. 왜냐면은 조금이라도 자기네들이 클래리티를 막고 있고 그렇게 되면 또 암호화폐 쪽에서 정치 후원금을 못 받고 또 자기네들이 또 역적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계속 트럼프 정부 탓을 하는 거예요. 윤리조항 꺼내고 또 뭐 꺼내고 트럼프 아들내미 꺼내고 뭐 조카 꺼내고 뭐 계속 그냥 긁고 넘어지는 거야. 이러면서 계속 이제 시간을 지체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기관들이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클래리티 승인을 지금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일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넘어가는 새벽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FOMC죠. FOMC가 중요하고 동결 가능성 높다고 봅니다. 대신 매파적 동결의 가능성 높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그건 바라보고 그래서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이제 다음 주에 좀 뷰가 갈리긴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암호화폐 시장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일단은 다음 주까지 열려 있는 클래리티 법안 승인 가능성. 그리고 두 번째는 넘어가는 새벽 7월달 FOMC에서 어떤 방향성을 주는지, 금리가 올라갈지 떨어질지 그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클래리티 법안 승인되고 금리까지 낮아진다 그러면 제일 베스트. 제일 베스트. 그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에 다음 주 월 화면은 3일, 4일이죠. 5일까지입니다. 미국 시간이니까.
다음 주 8월 3, 4, 5 이때까지 클래리티 법안 클로처 상정 동의안이 안 올라오면 시장은 빠질 겁니다. 빠질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클로처 상정 동의안 안 올라왔다 그러면 시장은 빠진다는 거 다음 주 월, 화, 수 변동성 메모해놓고 대응하셔야 됩니다.